오늘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사실상 모든 디지털 기기. 그 심장인 반도체 칩 설계 방식에 거대한 혁신을 가져왔지만 오랫동안 그 공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링컨 웨이의 극적인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끊임없는 실패가 오히려 한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린 콘웨이의 커리어는 1960년대 IBM에서 시작돼요. 그것도 그냥 IBM이 아니라 정말 극소수만 들어갈 수 있었던 1급 비밀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에서 말이죠. 여기서 그녀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발명을 해내는데요. 바로 동적 명령어 스케줄링, 줄여서 DIS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꼭 순서대로 일할 필요 없이 여러 명령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뭐랄까, 요리사가 국이 끓는 동안 옆에서 다른 재료를 써는 것처럼요.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수십 년은 앞서간 컴퓨터 구조의 판을 바꾸는 기술이었죠. 그런데 이 놀라운 시작이 곧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녀의 다음 여정은 성공가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끝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실패들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네, 보세요. 불과 7년. 정말 짧은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그녀의 커리어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IBM에서 시작해서 메모렉스, 그리고 그 유명한 제록스 파크까지 가는 곳마다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그냥 좌초되어 버렸어요. 첫 번째 큰 좌절은 IBM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공들였던 획기적인 연구는 전부 물거품이 됐고요. 심지어 자신의 성전환 계획을 회사에 털어놓자마자 최고 경영진의 결정으로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경력이 끊겨버린 거죠. 하지만 이 정말 뼈아픈 실패 속에서 그녀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아, 진짜 혁신을 하려면 건축 설계부터 작은 회로 하나까지 이 모든 걸 따로따로 봐서는 안 되는구나. 각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벽을 허물고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설계가 필요하구나. 이런 통찰을 얻게 된 거죠. 근데 불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메모렉스에서는 정말 멋진 CPU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회사가 아예 컴퓨터 사업을 접어버렸고요. 또 제록스 PARC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결국엔 이건 너무 복잡해서 못 만든다는 판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녀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외부 요인 때문에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엎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된 실패 속에서 콘웨이는 당시 막 떠오르던 마이크로칩 산업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잡성의 한가운데서 정말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죠. 그때 칩 설계라는 게 어땠냐면요. 거의 마법 같은 거였어요. 거대 반도체 회사에 극소수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폐쇄적인 영역이었죠. 40페이지가 넘는 무슨 비밀 문서 같은 규칙서를 달달 외워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콘웨이가 제안한 새로운 방식은 이 모든 복잡한 걸 딱 한 페이지로 줄여버렸습니다. 네, 단 한 페이지요. 이게 바로 혁명의 시작이었죠. 바로 이 혁신의 핵심이 람다 기반 설계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칩을 설계하는 행위랑 그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행위를 완벽하게 분리시킨 거예요. 덕분에 설계도는 특정 공장에 묶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영원한 청사진이 된 거죠. 이걸로 누구나 칩 설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콘웨이랑 그녀의 동료 카버미드는 이 새로운 지식을 한 권의 책에 담아냅니다. 제목은 VLSI 시스템 입문. 이 책이 나중에 VLSI 혁명의 바이블이 되죠. 그리고 그녀는 이 책을 들고 MIT로 갑니다. 이론을 현실로 증명하기 위한 정말 큰 도박이었어요. 강의실에서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진짜로 작동하는 칩을 설계하게 만든 겁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칩 설계 연구소로 바뀐 거죠. 이제 이야기는 절정으로 향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설계한 그 수많은 칩들을 어떻게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실험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개의 대학에서 온 수십 개의 제각각 다른 학생 프로젝트를 어떻게 한꺼번에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당시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기가 막힌 해결책이었습니다. 코네이 팀은 인터넷의 할아버지 격인 아파넷을 이용해서 12개 대학을 전부 연결했어요. 학생들한테서 칩 설계 파일을 이메일처럼 디지털로 받고 그걸 PARC 중앙 서버에서 모아서 82개나 되는 각기 다른 프로젝트를 몇 장의 실리콘 웨이퍼에 한꺼번에 인쇄하듯 찍어낸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포장해서 학생들한테 택배로 보내준 겁니다. 와, 이건 뭐 실리콘을 위한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 같은 시스템을 만든 셈이에요. 그래서 결과는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설계 파일을 제출하고 학생들이 진짜 칩을 손에 넣기까지 딱 29일 걸렸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냥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라는 걸 증명해낸 순간이었죠. 이 성공적인 실험 하나가 그야말로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어떤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시죠. 그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먼저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패블리스 산업, 그러니까 공장 없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회사가 바로 여기서 탄생한 거예요. 덕분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작은 스타트업도 칩 개발에 뛰어들 수 있게 됐죠. 우리가 아는 실리콘 그래픽스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같은 전설적인 회사들이 다 이 기술 위에서 태어났고요. 그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이 이걸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VLSI 혁명 덕분에 그녀가 젊은 시절 IBM에서 처음 발명했지만 묻혀버렸던 그 DIS 기술이 수십 년이 지나서 마침내 진짜 칩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이보다 더 짜릿한 보상이 있을까요? 네, 수많은 실패로 시작됐던 한 사람의 여정이 결국엔 기술 산업 전체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말 회복 탄력성의 힘이 뭔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린콘 웨이가 칩 설계라는 거대한 복잡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떤 복잡한 시스템이 이런 급진적인 단순화를 기다리고 있을까요?